안녕하세요. 이팔문 교수의 15분 자본주의 사회를 맡은 최광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제1강 시작하자 자본론, 자본과 자본주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각자 자신의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맡아주신 이팔문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팔문입니다. 차례대로 자기 소개. 중앙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안민식입니다. 서울대학교 무역학과 오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전반부에는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질문,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먼저 이팔문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순서는 시작하자 자본론입니다. 내용은 자본과 자본주의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잘 보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 자본론 이야기 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인데 저는 이거 상당히 아주 현명한 그런 이제 정확한 이런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다. 근데 우리 각자 개인들도 그렇고 전체 사회도 그렇고 우리 전 지구 인류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하는 말은 거의 절대 진리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 즉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건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듯이, 자본주의가 이제 경제를 주도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특징들을 주목해서 현대를 이어간 시대,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에 주목을 해서 보면은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중요한 지점이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현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해하려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다,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죠? 그 사람은 이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현대 사회의 이제 특징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시대의 어떤 사회든 간에 경제가 어떻게 짜여지고 굴러가는가, 이거를 가지고 그 사회의, 그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현대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주도한다. 사회 전체의 구조라든지 사회 전체의 어떤 이 작동, 이런 것에 비춰볼 때도 이 경제, 그리고 그 중에도 자본이 주도하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자본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현대 사회를 알고 이해하는 것이고, 물론 현대 사회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이게 중요한 하나의 포커스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자본론은 이제 이 사람의 대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쓴, 젊은 시절에 쓴 두 권의 팜플렛 비슷한 것들이 또 주요 저작입니다. 독일 이데올로기,
다음에 공산당 선언, 이 두 가지인데, 자본론을 직접 읽으면은 이 자본론 뒤에 백그라운드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에서 얘기하는 것만 읽을 수 있는데, 앞에 이제 이런 독일 이데올로기나 공산당 선언을 먼저 읽고 자본론을 보면은, 이 자본론에서 이런 걸 왜 다루는구나, 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구나 하면서, 소위 우리가 이제 옛날에 현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이 안광이 지면을 이렇게 뚫어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지배를 철한다. 공이 쥐까지 뚫어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의 과거의 기초적인 어떤 저작을 통해서 이 사람의 관점이나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은 자본론을 볼 때 자본론 뒤에 숨어 있는 그 백그라운드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많이들 이제 모르고 있는데 자본론의 원래 제목은 자본, 캐피탈. 그리고 부제는 정치경제학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 경제학을 정치경제학이다. 이렇게, 이건 완전히 180도로 반대되는 뜻인데,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을 자본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자본론은 이제 한 권밖에 안 나왔다. 그리고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고, 나머지 자본론들은 이제 노트들을 막스 사후에, 사람들이 모아서 출판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론은 내용면에서도 미완성이고, 실제로 이제 저작, 또 이제, 미완성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의 뜻은 오늘날 이제 고전,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 리카도 등의 이제 이 경제학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선구자들,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제학을 하는데, 카르 막스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소위 고전경제학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 이론으로는 현대 사회의 경제를 제대로 설명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론의 배경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카르 막스가 왜 자본론을 썼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프롤레타 혁명의 필연성과 성공의 조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죠.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점들을 알 수 있는 거는 자본론에 이제 틈틈이 나오는 서문,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그 다음에 각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아주 중요한 그런 백그라운드로 깔려져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식인은 혁명의 주체가 아니고 산파에 불과하다. 산모는 자본주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제 서문 내용도 있고, 경제학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상관없잖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의 어떤 가능성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성공 조건이 어딨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제 결국은 자본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본론을 사실 쓴 겁니다.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찾아서 정리하고 그런 거죠. 왜 그러면 자본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느냐?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모순에 그대로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발전을 하면 할수록 모순이 더 심각해져가지고, 예,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이제 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예,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그 단서를 붙여야 될 것은, 이거는 이제 과거의 논쟁도, 막스주의 안에서 논쟁도 많이 됐던 건데, 그러면은 칼막스 자본론을 읽어보니까 자본주의는 다 망하게 돼 있던데, 뭐 이러면서, 가만 뒷짐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자본주의 무너지는 걸로,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과, 그게 아니다. 이런 그 두 입장이 이제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그 이면의 배경으로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은, 임금 노동자들이 이제 그 모순의 이제 모순을 표출하는 이런 세력입니다.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정반합 이럴 때 정이 이제 자본주의고 반이 뭐냐면 임금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임금 노동자들이 불만 뭐 이런 것 등등에 차가지고 결사를 하고 노조를 만들고 또 세력화를 하고 저항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본을 이제 뒤집어 엎는 이런 혁명의 이제 주체로 성장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자면 이제 주체적인 조건,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집단적으로 뭉치고 의식을 변혁을 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고 또 이제 나서서 무슨 혁명 운동을 하고 이런 주체적인 조건들이 형성되고 그게 작용을 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 자본론에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본론의 백그라운드에 이 칼막스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바라고 있었으면 이런 것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이제 어떤 도대체 심각한 모순을 지니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론에서 칼막스가. 우선은 이제 항목만 이렇게 쭉쭉쭉쭉 짚어보면은, 사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생산과 경쟁. 이게 이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특징 중에 아주 큰 건데, 요것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무정부적인 기업에서의 생산,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 기업들끼리 무한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이 경쟁의 압력, 이런 것들이 이 생산을 이제 말하자면 필요에 따라서 생산하거나 수요에 따라서 생산을 하고 그러기보다는 기업들이 각각 사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서 생산을 계획하고 다른 경쟁회사하고 이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이윤 추구를 하는데 성공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생산하고 그런데 전체 사회에서 생산되는 걸 보면은 여러 이제 기업들이 비슷한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따로따로 계산해서 생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금년에 날씨가 무진작에 이제 춥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 게 한 달 정도 유지된다. 이런 식의 이제 기상 예보가 있다. 그러면 너도나도 뭘 만들겠습니까, 기업들이? 그렇죠. 따뜻한 옷에다가 무슨 뜨거운 바람 나오는 에어컨 이런 거. 난방 에너지 절약하는 이 새로운 난방 기구 이런 거 막 이제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이제 다 그런 판단 똑같이 해가지고 마구 만들어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이제 잘못될 수가 있죠. 너무 많이 생산해야 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 또 이제
기상 예측이 또 틀릴 수가 있어요. 또 40일 간다고 그랬는데 20일밖에 안 갔어. 그러면은 이제 2배나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생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이제 그 적절히 이것을 조절을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아담 스미스 이래의 이제 현대 경제학에서 기본 그 태세인데 그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잘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시장의 기능은 사후적인 조절이라는 거예요. 그건 일단 많이 생산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물건이 값이 떨어지고 안 팔리고 뭐 이러니까 이제 가격이 내려가서 그 다음번에는 이제 적게 생산되고 이래서 이제 수요 공급이 조절된다는 거고 사후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양극화, 그 다음에 경제 공황 위기가 주기적으로 오고 이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본이 과잉 축적되고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경제 공황이 오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생산이 기계화되고 그 자동화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노동자들을 축출한다. 이게 이제 가장 그 모순적이라. 왜냐하면 자본은 노동을 먹고 사는 그런 그 존재인데 노동을 스스로 자꾸 기계로 대체해서는 몰아내니까 스스로 자기의 삶의 기반을 깎아먹고 무너뜨리는 이런 아주 모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자본이다. 뭐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진짜 핵심적인 이 사람의 그 명제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가 이제 어떤 정 위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